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의 삼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의 어디든 삼합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직업적인 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지 월지가 아니어도 어떤 곳에 뭐 일지를 끼고 삼합이 있거나 이럴 때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합은요, 맨 처음에 만약에 해를 기준으로 생지 하나, 왕지 하나, 그러니까 생지 그 다음 계절의 왕지, 그 다음에 묘지 이렇게 세 지지가 모인 것을 삼합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합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묘, 미 이렇게 해서 목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 오, 술, 인, 오, 술 하면 화국입니다. 사, 유, 축 하면 금국이고요. 신, 자, 진 하면 수국으로 합국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상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해, 묘, 미 이렇게 하면 목국으로 삼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 실력이나 재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묘, 미 세 지지가 있으면 삼합이다. 그것을 합국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지에 해, 묘, 미가 있고 그리고 천간에 만약에 가불이 투간이 되면 이때를 성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묘, 미에 다시 천간에 갑을이 투간이 되면 이것을 성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묘미가 되어도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가불이 이렇게 투간을 하면 우리는 이것이 성국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목국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갑을 대운이 와서 성국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사주에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성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국이 되면 전문적인 재능에다가 전체를 다 총괄해서 아는 전문적이면서 총괄자가 된다. 한 분야의 장이 된다. 하나의 국의 국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에 천간에 투간까지 하면 성국인데, 이것은 더욱더 가치가 있어서 최고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다 세 지지가 다 만나지 않고 두 개만 만나는 것을 반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만 모였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해묘만 모이거나 묘, 미 또는 이렇게 해, 미 이렇게 두 글자씩이 모여서 한 글자가 없이 이런 거를 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합, 해, 묘, 미 삼합이 완전하게 있으면 이것은 이제 자기 가치를 잘 만들어간 장인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반국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는 같은데, 삼합이 온전하게 다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치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에서 묘가 왕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해묘와 묘미 반국은 어떤 자기 재능, 자기 가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 자기가 총괄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묘가 들어가지 않은 해미는 지배권보다는 어떤 사람의 밑에 소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오묘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기득권자가 될 수 있고, 왕지인 묘가 없으면 그냥 해미로 되어 있다는 경우는 그냥 쓰임이 있다. 자기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오묘유가 없는 경우는 이제 명장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사장님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표현하면요, 신금일주가 사, 유, 축 이렇게 삼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유가 없이 사축으로 신사일주가 축년에 나거나 이러면은 삼합으로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축만 있으면 왕지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장님 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사주를 하나 써볼게요. 신유, 가보, 계사, 신사계사. 신유, 가보, 신사, 계사. 남자분이고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네, 이 사주인 경우는 신금이 사유 이렇게 반국이지만 왕지를 갖추고 삼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지가 지금 삼합이라는 용의 근하였거든요. 그래서 일지가 삼합의 용에 근하면 이제 자기의 그런 특기, 뭐 장인정신, 뭐 지적재산권, 특허, 자격 이런 것들을 취득해가지고 전문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사유를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삼합이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왕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장님감이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사주는 명장, 장인은 될 수 있지만 지배권, 기득권자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왕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분은 이제 기득권자, 사장님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일주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유라는 삼합을 가지고 천간에 이렇게 신금과 계수의 상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아주 우수한 그런 유전적 자질을 이어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 습득을 아주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했으니까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되었고 이분은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주는 뭐 하나 더 설명하면 5월에 4호가 방합이잖아요. 그래서 방합으로 또한 그 환경의 덕을 볼 수 있고 이 사람 또한 자기가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절하게 환경에서 순응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의 덕을 보고 자기의 재능을 삼합이니까 또한 펼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합이라는 것은 자기 일간이 자기 성장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투자하고 자기의 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노력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문성과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삼합이라는 것이 자기 가치를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묘미라는 것이요, 삼합이라는 것이 생지의 기운, 왕지의 기운, 묘지의 기운, 이것이 저것이 여러 것이 만나서 하나의 성질을 이루었다. 하나의 성향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삼합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론적인 것과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실기, 현장 실력도 겸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묘비 삼합이 있는데 천간에 또 목까지 갑을 목까지 투간을 한다면 이거는 전문가 자질의 명장이 또한 지도력, 사장님 기질까지를 갖추었다. 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까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힘들겠죠. 만약에 여자가 삼합 있는데 천간에 갑을까지 투간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보다 잘났고 남편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루어나가고 집안 모두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삼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자기 재능이나 자기 가치,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서 경력을 쌓고 또 이론과 현장 실력, 실기에서도 능하고 이 두 가지를 겸해야 하고 천간에 투간까지 하면 기득권자가 되거나 지배권, 지도자까지 되어야 하고 사장님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합을 설명드렸고요. 이걸 제가 지울게요. 제가
새로이 유튜브를 하면서 칠판을 개비를 했는데 칠판이 조금 지우기가 불편해져서요. 이렇게 막 물로 닦아내고 또 마른 걸로도 또 이렇게 닦아서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삼합이 상충을 만나면, 삼합이 있는데 이제 상충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외부 환경의 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합이 원국에서도 그렇고 운에서도 들어오는데 삼합을 이루고 또 사주에 상충이 있으면 이 상충되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환경과 접목 현상이 일어난다. 외부 환경을 만나게 된다. 내가 현재 내 환경에서 자기 개발을 해서 능력을 막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삼합이 상충을 만나면 외부 환경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접목하여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있는데 만약에 운에서 상충이 오면 자기 개발, 자기 투자를 외부에 나가서 해온다. 뭐 견학도 그럴 때 가고 유학도 이럴 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합에 상충이 있으면 외부 환경과의 접목 현상이다. 그 다음에요, 삼합이 방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회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합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합이 있는데 운에서 방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방합이 오면은 능력을 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합이 상충을 만나거나 또는 방합을 만났을 때, 방합을 만나면 이제 일하러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주 원국에 있으면, 자기가 환경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재능을,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운에서 삼합이 있는데 방합이 오면 이때 또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나가서 일을 한다, 쓸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삼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방합이 운에서 오면 젊은 사람들은 잘 쓸어 나가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쓸어가는 거가 더뎌져요. 그러니까 방화분이 왔을 때 젊은 사람은 바로 쓸어가고, 나이가 좀 들면 생각하다 그 다음 해에 실천하고,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이제 방화분이 와도 그냥 지나치고, 상충이 오는지 방합이 오는지 이걸 못 느끼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합에 방화분이 올 때 쓸어나간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삼합이 연에 있느냐, 삼합이 월지에 있느냐, 삼합이 일과 시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합이 월을 끼고 삼합이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이 삼합이 있으면 복이 때에 맞춰서 온다. 그러면 연이 삼합이 있으면 복이 있다. 또 때에 맞춰서 복이 온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충이 있으면 때에 맞춰서 복이 오는데 그 환경이 아니라 충이니까 그 환경을 떠나야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축이라는 삼합이 있는데, 근데 축년이에요. 축년인데 사주에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그 환경을 떠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 있어서는 복이 오지 않는다. 내가 지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내 문명권을 옮겨야지 복덕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에 삼합이, 연지를 끼고 삼합이 있고 충이 있으면 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합이 월에 있다. 삼합이 월에 있으면 내 직업 환경이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환경입니다. 또한 나 또한 전문가이고 나 또한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데 내 환경 또한 전문가들이 많은 환경이다. 내 직업 환경이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전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삼합은 복덕, 월삼합은 직업적인 전문성, 직업적인 재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삼합이 일과 시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월에 삼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하고 시지까지 해서 삼합이 있는 경우는 원래 일시는 방합이 있어서 가족 개념이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삼합이 있다라는 건 옛날에는 쉽게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과 시에 일지시지의 삼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집안 사업이다 또는 가족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생지, 묘지, 왕지 순으로 삼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진술, 충미, 월지가 삼합을 이루면 인신사해 월지가 삼합을 이루면 왕지, 좌우, 묘유가 삼합을 이루면 조금씩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월지가 삼합을 진술, 충미, 월지가 삼합을 이루면 이 그 주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 공간을 변경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거를 벌이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은 뭐 임대업 공간을 주거 활용을 할 수 있고 주거로 이제 임대업을 한다면 1층 같은 경우는 뭐 식당을 하거나 삼겹살집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묘지, 진술, 충미, 월이 삼합이 되면 이제 상가주택에 살면서 임대업을 하라, 재테크를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니까 직업적으로 생계 활동에 용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삼합입니다. 묘지 삼합은요. 그 다음에 인신사의 생지의 삼합인 경우는 비슷한데요. 숙박업이나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뭐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뭐 관광호텔 또는 뭐 고시원 등 이런 수입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이제 인신사의 삼합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의 삼합 운에 임대업을 시작하도록 하라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좌오묘유 월지를 끼고 삼합이 있는 경우는 좌오묘유는 왕지잖아요. 왕지는 이 위에 있는 묘지 생지월처럼 월지에서 상생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순수한 한 가지 기운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오묘유 왕지에 삼합이 있는 분들은 저런 재테크나 임대업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업적인 재능을 또는 자기 가치를 계속 향상시켜서 전문적인 재능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그 의사사주는 삼합도 되고 방합도 되니까 이 사람은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주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주여서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